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화가 미토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작용, 실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화와 미토가 연결되면은 사화는 뭡니까? 화의 시작이죠. 화의 시작. 미토는 뭡니까? 화의 마무리입니다. 미토는 화의 세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는 일정 부분 뭐예요?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화는 열이죠. 오화와 사화를 비교하면, 사화와 오화를 비교하면 사화는 멀리서 다가오는 거고 시작은 빠르고 환하게 드러나지만 직접적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화는 뭐예요? 멀리서 간접적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오화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요거는 멀리, 사화는. 오화는 직접적으로 가까이. 특성이 다릅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려면 내가 사화한테 가든지 사화가 나한테 와야 됩니다. 사화의 따뜻함이 멀리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화는 바로 옆에 근접되어 있는 애는 마당의 작용이, 지지는 마당이라고 그랬죠. 마당의 작용이 옆에 있는 마당이 바짝 붙어 있는 마당은 오화이고, 좀 떨어져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당은 사화입니다. 그래서 사화와 미토가 옆에 있으면 미토를 뭐예요? 화생토 하겠죠. 그러면 미토를 조장한다. 어떻게 하나? 사화는 스타트는 빨리 걸려 있고 미토가 뭔가를 하게끔 스타트를 걸게끔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훅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화는 바로 옆에 미토의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작용합니다. 불 지르는 것과 같죠. 미토라는 마당이 있는데 미토라는 이 방의 온도가 바로 갑자기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화가 오면은. 그러나 사화에서 올라가는 온도는 천천히, 그런데 시작은 빨리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팍 터지시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미토라는 것이 열성을 갖고 있고 이 열성에는 수기운이 없는데 계절로는 습으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월로 말할 때 미월은 항상 장마가지입니다. 미월 되면은 습도가 올라가죠. 열이 복사돼서 열기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짜증내는 이유가 뭡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게 습도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월이 정점이다 이거죠. 습도가 올라가는 게 원래는 미월에서 신월초까지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제습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사미는 습의 문제가 아니고 열성을 올려서 흥분된 상태를 조정하는 겁니다. 미는 거의 완성된 거죠. 그런데 거의 완성된 건데 아직까지 미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자는 거의 다 됐는데 사화가 뭔가 조정합니다. 사화가 옆에 있으면 다 되도록 서두르고 덜 된 것을 막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완성되지 않았는데 써야 되는 고무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화가 옆에 있으면.
어떤 사주가 3위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MT 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흥분돼 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약간 오버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도 업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3위로 돼 있으면 노래방에서 탁자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 미토를 조정한다 이거죠. 미토는 온기입니다. 열기가 아니고, 이게 뜨거운 게 아니고 뜨거웠던 기운을 보관하는 겁니다. 하지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게 복사열이죠. 미월에는 복사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온병 같은 거죠. 온장고입니다. 따뜻한 형태를 조정하는 거죠. 뭘 잘할까? 숙성하는 거, 발효하는 거. 유금이 들어가면은 다 발효입니다. 발효와 보배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예상한 결과와 맞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상한 거에 밖으로 나가면 부패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숙성이 덜 되면 샴페인, 막걸리와 식초의 차이는 숙성의 문제입니다. 막걸리를 더 숙성하면 식초가 되고, 미토만으로도 온도를 유지하는 건데 사화까지 돼 있으니까 조장한다 이거죠. 화기운을. 미는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완성된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또는 사화에 의해서 완성된 것을 바로 쓰려고 한다든지, 덜 완성된 것을 완성된 상태로 쓰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품화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이 안 됐는데 쓴다고 하는 것이 사화와 미토의 연결고리입니다. 사화도 흥분하고 조정하는 거니까, 야 그거 괜찮아 지금 해도 돼 하며 질르는 겁니다. 미토는 자기는 지금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불안한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화가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아직 미진한데 그런 것을 조정합니다. 그런 것을 씁니다. 된장이 되기 전은 청국장이죠. 청국장은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갖고 야 이거 괜찮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을 파는데 청국장을 만들어서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화의 역할은 하여튼 조정하는 겁니다. 사화는 미토를 보면은 사오미 방국을 형성하는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안 갑니다. 왕지가 없으면은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위는 그러한 형태의 에너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업되는 구성이죠. 만약에 기미일주가 사화가 월에 있으면 일지의 미토가 온기를 갖고 있고 약간의 미완의 상태이죠. 기미는 미완되어 있는 것이 정당하는 것을 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화까지 있으면 꼬심을 받는 거죠. 기미일주, 정미일주는 대체적으로 만연체입니다. 만연체. 풀어서 쓴다 이거죠. 이게 잘 돼 있으면 어느 대상을 쉽게 재미있게 풀어서 잘 설명합니다. 공자님은 한마디로 단답형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질문하게 되면. 그런데 공자님의 제자 자공은 말을 잘해서 공자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자공은 몇 장이 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전달하는 게 다르죠. 미토의 열성이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와 미토가 있으면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데, 조절이 잘 돼 있으면 매듭을 잘 지어서 장황하지 않게 설명이 산뜻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돼 있어야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실전풀이를 한번 보죠. 을사생 개미월 신사일 병신시 여자명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3위로 가 있고 목성화가 되고 병화가 투필해서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조는 본능적으로 화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개수가 조우 역할을 하는데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금이 화도 강하고 특히 또 병신합 사신 암합을 하죠. 명합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와하고 화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합함으로 아주 가까이 접근돼 있죠, 화가.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자를 찾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병신합 사신형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골랑도화다 그럽니다. 골랑도화. 옛날에 골랑도화라고 이제 신살이 있습니다. 흐를 곤자, 흐를 곤자이고 물결 치는 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랑도화다 이렇게 나오는 신살이 있습니다. 천합 천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런 골랑도화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를 중심으로 월이나 시에 있어야 골랑도화가 잘 작용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연월에 있다 그러면 약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와 천합지형한 것이 골랑도화로서 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골랑도화만 있다고 다 음란하냐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골랑도화가 있고 사주구조가 이제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골랑도화가 있어도 사주구조가 반듯하면은 음란으로 안 가고 뭘로 가냐 인기로 갑니다. 골랑도화가 있으면은 바람핀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심리적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랑도화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업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이 물결을 타는 듯한 성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애착을 갖거나 심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호기심,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분위기나 주위 환경에 감정이 업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은 우리가 덕후라고 그러죠. 오타쿠. 일본말로 오타쿠. 그러니까 중독이죠. 중독증. 혹은 자극을 원하는 증상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여명은 남자에 대한 이중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천간지압으로 되고 골랑도화까지 있고 화가왕하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마음은 이 화를 조절을 하려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화에 밀착돼 있고 근데 화가 왕하니까 화를 조절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바람을 피워도 이 사람은 이런 여자는 잘난 남자, 잘생긴 남자보다는 나보다 못난 남자 혹은 못생긴 남자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남자는 내가 조절을 못할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못생긴 사람은 내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해년 43세 정해대운의 정해년
현재 4명의 남자를 거쳐왔습니다. 남편이 있으면서 바람을 폈습니다. 남편은 정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 피는 상대가 하나같이 못생긴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년 43세 연애하던 남자가 돈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살이 투출해서 극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관제송사가 생깁니다. 돈을 안 내놓으면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미중 정화가 투출해서 관산 혼잡되고 해미로 을목이 힘을 받아서 목성하니까 평간으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간이 나쁘게 작용이 되면은 평간의 특성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깡이 세서 이게 타협을 안 해요. 돈을 못 주겠다고 이제 버티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깡이 세냐 하면은 관살이 왕하고 이렇게 식상이 약하면은 오히려 허세가 장렬합니다. 허세. 그러니까는 원래는 수국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도리어 외부적으로는 자기가 센 것처럼 포장합니다. 깡이 센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자년에 무기합이 되죠. 개수가 합거가 됩니다. 무기합으로 이 버티고 있는 식신을 갖다가 합하니까 무토문서로 남편한테 그 바람피던 애인이 바람핀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놨던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여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은 화가 강함으로 남자를 조심해야 했는데 남자를 밝힘으로 오히려 화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